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여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다 운명술사 진소아입니다. 오늘로서 구독자분들이 154분이 되셨습니다. 100분이 되실 때까지 3달 남짓 걸렸는데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54분이나 더 구독을 해주시니까 책임감은 깊어지고요.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어떤 좋은 영상을 보여드려야 될지 좋은 내용을 들려드려야 될지 하루하루 고민하는 그런 시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0년 경자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명리학적으로 과연 구군을 또는 2020년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한번 다루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면 우리 주머니가 좀 더 두둑해질지 그런 방향도 함께 살펴보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감안하고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 어떤 몇몇 술사분들께서 대통령의 사주로 2020년 구군을 진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은 개인의 운명이고요. 구군은 구군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4.19 혁명에 의해서 하야를 했는데요.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대통령의 운명은 그렇게 됐지만 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총격을 받아서 그 피살 당하셨는데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의 사주를 근거로 해서 구군을 살피는 거죠? 그건 연목구어라고 하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거하고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분명히 짚어드리고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구성기약이라는 것으로 2020년에 구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구성기약이라는 것은 병법학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방의학으로 또 발전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뭐 개인의 운 그리고 구군 세계 정세를 추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구성기학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부하기, 배우기가 어렵지는 않은 그런 그 학리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크게 어려움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한번 쭉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행복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리 옮기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구성기약의 명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경제를 그리고 구군을 많은 부분들을 이 구성기약 명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구성기약은 후천 8개를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이 각 궁마다 후천 8개가 배당이 되어 있고요. 리궁, 곤궁, 태궁, 건궁, 그리고 감궁, 간궁, 진궁, 손궁, 중궁 이렇게 각 8개가 배당이 되어 있고 8개가 가지는 의미를 기본으로 하여 그 함의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승패, 희기를 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 궁을 파괴시키는 성분들이다. 이렇게 쉽게 봐주시면 되고요. P는 파살, A는 암검살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숫자라든지 궁은 살들의 영향에 의해서 다 파괴되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성기약은. 지금 보고 계신 것은 2020년 거고 올해 거 한번 귀납적 추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이게 올해 구성기약의 명반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숫자는 8이 됩니다. 8이 지금 중궁에 들어와 있죠. 기해년에 숫자 8은 중궁에 들어와 있다. 중궁이 가지는 의미는 사면초가, 죽음, 독재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에 2019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독재자 같은 모습의
국가를 지휘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구성계약의 숫자들은 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자리를 낙서 운동에 의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2019년에 깨지고 있는 궁은 손궁 깨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간궁 깨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함의를 보면 손궁 자체는 멀리 나가는 것, 무역, 사업, 항공기 등을 의미하고 있고요. 숫자 7은 현금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확정해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보면 항공기 사업이 굉장히 안 좋았죠, 올해.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현금이 파사를 맞아서 현금이 없는 겁니다. 항공기 사업이. 그리고 무역도 별로 좋지가 않았죠. 전체적인 뜻이 무역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숫자 2가 원래 속한 자리는 바로 이 곤궁이 됩니다. 공궁의 정의반의 숫자는 2더라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고 숫자 2나 이 공궁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숫자 2를 우리 지금 실생활에 비유해서 보자면 서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암검사를 맞아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고요. 이 자리 자체가 간궁인데 간궁은 부동산, 임대업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속한 부동산 업자, 임대업자는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귀납적 추명을 통해서 구성기약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5는 오황살이라고 해서 또 좋지 않은 의미를 나타내고요. 시끄러운 것, 부정, 부패, 잘못된 것들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궁을 썩게 한다라는 그 함의가 있는데요. 역시나 우리 2019년 올해는 잘못된 것, 시끄러운 것들에 의해서 우리 서민들이 전체적으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모습들 귀납적 추명 가능하겠습니다. 이 총체적인 것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나라를 이 중궁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사면초가의 모습 정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이 숫자 5가 있는 이 공궁의 삼합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서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서민들 너무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애가 탔지만 결국에는 해결책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짚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이 삼합선이 지나는 숫자 6이 존재하고 있는 이 진궁 그리고 숫자 9가 존재하고 있는 건궁이 좋은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건궁 자체는 높으신 분입니다. 대통령, 있는 사람, 뭐 국무총리, 귀하신 분들이 이분들은 좋다고요. 즉 말해서 별로 없는 우리 서민들은 힘들지만 원래 있던 사람들은 괜찮다. 그리고 숫자 9가 의미하는 것은 투자, 계약, 주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한 해였다. 서울의 집값이 뭐 10억 같은 게 30억까지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그거 그대로 구성계약 명반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6도 좋았네요. 숫자 6은 대기업을 의미하고요. 이 앉아 있는 진궁은 전기, 뭐 희망, 새로운 시작 등의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업종은 괜찮았다. 전기업종에 해당하는 6 대기업은 괜찮았다. 삼성은 올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길선이 지나서 그래서 연초에 한창 떨어졌던 삼성 주가가 지금 거의 연말에 회복을 다 해가지고 코스피를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구성계약 명반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구성계약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귀납적 추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2020년으로 한번 옮겨와 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가장 힘든 곳은 바로 이 리궁이 되겠네요. 리궁의 숫자 2가 파사를 맞고 깨져 있고 그리고 3대3 이렇게 대충까지 맞아서 완전히 완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궁이 의미하는 거 문서, 주식, 그리고 계약
지식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깨진다. 경제를 전망할 때 살펴보면 주식을 보면 되겠죠. 주식은 좋지가 않다. 그리고 이 리궁에 해당하는 정의반의 구성 숫자가 바로 숫자 9가 됩니다. 이 숫자 9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용으로서 지금 이 자리 자체가 태궁인데 태궁은 현금을 의미하거든요. 이 현금을 의미하는 자리에 주식이 들어와서 암검사를 맞아가지고 또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한창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회복세를 기대하고 주식에 뛰어드신 분들은 내년에 별 재미를 못 본다. 이렇게 지금 2200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데 구성기약은 주식은 좋지가 않다 내년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가 자체가 현금 흐름이 또 암검사를 맞아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전망도 어둡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국가를 나타내는 이 건궁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숫자 8이 들어와 그래서 중궁 사면초가의 상태에서는 2020년은 벗어나게 되고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 같은 모습을 올해는 보이게 되는데 내년에는 또 독재자 같은 모습은 또 나타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자면 올해보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들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건궁에는 그 건궁을 대표하는 숫자는 또 6이 됩니다. 정부가 되겠죠. 이게 무슨 자리였느냐 하면 사업, 무역, 항공을 나타내는 자리에 정부를 의미하는 숫자 6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사업 이러한 것들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삼합선이 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주도의 사업 육성, 무역 육성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나 결국에 이 현금 유통을 나타내는 이 자리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V자형의 그러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한번 주식을 언급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내년에 좋지 않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또 주식시장에서는 기회가 되는 거죠. 즉 내년에 바닥을 확인할 것이니까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고 한다면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10군데 우량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1, 2년 뒤에 한 2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 위험 자산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우량기업 그 중에서도 연 4% 이상의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의 주식을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적립식 펀드라든지 또는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 사기를 해가지고 내년에 저점을 확인하게 되는 주식들, 우량주들을 구매를 해보시면 은행에 적금 드는 것보다는 수익이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 2가 서민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숫자 2가 또 파산을 맞아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민들은 내년에 또 힘들겠구나. 내년 한 해 또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민입니다. 자, 저도 잘 참고 그렇게 내년 한 해 저도 잘하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구성기약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60갑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60갑자에 경이 들어가는 그런 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구성 정의반에서 12지지는 임목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임목으로 보는데요. 역시나 천간으로 경이 들어오면 금극 목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950년에는 6.25가 있었고요. 1960년에는 4.19 혁명이 있었고요. 2010년에는 천안함 격침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경이라는 천간을 가진 해가 들어오는 10년마다 나라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년도 경자년으로 천간에 경이 들어오니까 그러한 일들이 또 반복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4.19 혁명에 예를 들자면 그때도 경자년이었거든요. 1960년도. 그래서 그때와 같은 상황, 4.19 혁명이 정부를 뒤집어 엎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2020년 정치를 살펴보자면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서 아마 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표출되는 경자년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경제를 추측을 해보면요, 크게 개선됨이 없이 서민들은 힘들고 주식은 뭐 저가 매수에 한번 뛰어들어 볼만하고요. 선거에서는 여당이 많은 의석수를 잃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한번 부동산을 살펴볼까요?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는 자, 이 자리 건궁이 수도가 됩니다. 수도에 2019년을 보면요, 자, 이 수도를 의미하는 곳에 삼합선이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수도에 아파트를 있으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거뒀다고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국가 정책에 의해서 내년에는 수도에서 삼합선도 안 지나가고 하니까 크게 가격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삼합선이 지나는 위치를 구성계약은 또 방위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면 여기는 오왕토성하고 같이 있어서 물론 길선은 지납니다만은 그렇게 제일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또 이 자리는 3대산 대충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삼합선은 지나지만 가장 좋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좋다고 언급할 수 있는 방위는 바로 이렇게 보면 위쪽이 남쪽이 되거든요. 왼쪽은 동쪽이 되고 남동쪽에 있는 곳에 부동산을 보유를 하게 되면 재미가 좀 있을 것이다. 수도를 중심으로 남동쪽을 본다면 뭐 예를 들자면 용인시 이 정도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동쪽을 본다면 부산 지역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아파트 값은 내년에 상승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경제 전망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시니까 제 말씀은 구성기약상으로 추명해본 2020년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이다. 그리고 구군 예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